2017년 5월 19일 밤 10시 13분경 울산의 한 사거리. 늦은 밤 도로 위를 달리던 한 택시에 22살 여성이 올라탑니다. 그날 여성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택시기사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됩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성이 택시에 탄 시각은 밤 10시 13분. 그리고 택시가 여성의 집 근처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 56분이었습니다. 무려 4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도 했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택시기사에게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했고 실제로 택시는 울산의 한 해변 방향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집에 가야 한다면서 택시의 방향을 다시 돌리게 한 겁니다. 택시기사는 훗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왜 요금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았는지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여성에 대한 매우 사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었고, 당시 여성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상세하게 재현하기도 했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은 그날 밤 있었던 대부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약 4시간 동안 벌어진 일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20-30분 정도의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었죠. 술을 많이 마신 뒤 일정 시간의 기억이 사라지는 알코올에 의한 단기 기억 상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기억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택시 안에 있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겨 있었던 만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불안감도 컸다는 것이죠. 가령 이 여성은 갑자기 차 안에서 깨어 낯선 사람에 의해 납치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집으로 가는 동안 택시기사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맞장구를 쳐주고 택시기사가 시키는 대로 뒷좌석 중간에 앉아 남성의 어깨와 목을 주물러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설명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데이트를 하자, 마지막으로 뽀뽀 한번 해주고 가라 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자신이 거절하자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등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여성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택시기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법원도 여러 부분이 의문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과 4시간 가까이 함께 있었고 이후 여성에게 사적인 문자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는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이튿날 여성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왜 연락이 없느냐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정황만 놓고 보면 남성이 여성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판사는 과연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여성의 기억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일 있었던 중요한 상황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있었던 대화, 이동 경로, 기사와의 실랑이,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해변으로 향했던 과정 등 핵심적인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여성은 택시 탑승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남성을 폭행해서 남성이 112 신고를 시도한 정황까지 존재했지만 여성은 이런 사실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보면서 여성이 당시 상당히 취해서 알코올에 의한 단기 기억 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억한 마지막 20, 30분의 내용 역시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성은 갑자기 차 안에서 깨어 낯선 사람에 의해 납치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 도착 후 미터기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도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택시요금 대부분을 결제하지 않은 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행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택시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 절박한 나머지 남성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택시요금 결제를 염두조차 두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여성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추행 방법에 대한 진술조차 헷갈려 했죠. 남성의 입술이 자신의 볼에 닿게 한 것인지, 남성의 볼이 자신의 입술에 닿게 한 것인지, 또 당시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미터기 요금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 중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모순들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차량 구조까지 확인했습니다. 과연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가 몸을 뒤로 돌려서 뒷좌석 승객의 등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접촉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직접 검증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어야 했고 상당한 정도로 엉덩이를 들어야 했으며 팔이 닿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여성의 설명대로 상황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택시기사의 행동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여성의 기억이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었고 진술에도 여러 의문점과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